68페이지요. 68페이지에 대한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설명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용띠랑 소띠랑 동업을 했다가 이제 금전 손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왜 용띠와 소띠한테 금전 손실을, 사업을 같이 하다가 금전 손실을 많이 받는가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정미대한 상황이에요. 정미대한을 보시면 대한명궁이 천이궁에 있으면서 천부가 직업하고 천공에 공망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천부 자체로 보면 고립의 의미가 있죠. 고독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회생활 하는데 결국은 일해도 뭐예요? 남는 것이 없는 직업의 천공에 남는 것이 없는 고독의 형성이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한사화를 돌리기 이전에 이미 대한명궁을 보시면 천부의 돈창고가 직업 천공으로 비어있는 돈창고가 돼서 돈창고를 이제 채우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 사람은 이 돈창고를 채우려고 했는데 대한제복선의 상황은 자미탐랑의 화탐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부관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관선에 보시면 이제 록존이 여기 지금 부관선에 이렇게 있는데, 록존이 있어서 천부의 부족한 록존을 채워줄 수 있는데 해필이면 영성이라는 도둑놈이 이 내부에 앉아 있어서 양타가 이 내부의 적과 내통을 해서 록존을 탈취해가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 꼭 이런 것만 있다고 해서 이 록존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만약 거문에 의해서 천상이 형기협인 되거나 이러면 이 록존은 양타엽기 위패국이 돼서 이 록존이 깨지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데다가 이 부관선의 천이궁에서 신궁이면서 부관선궁에 무곡 화기가 있어서, 무곡은 재성으로 돈을 의미하는데 돈이 화기로 깨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깨진다, 결절된다. 결절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파군으로 여러 번 깨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거기다 파쇄까지 있죠. 이렇게 또 잘게 깨지는 파쇄까지 있어서 이 사해궁의 무파상이 부관선 상에서, 그죠? 사업상에서 파조파가 단어록으로 모두 깨먹고, 그죠? 또 힘들게 고생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업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부관선이 파군이 되다 보니, 이 파군은 동업하기 좋아하죠. 그게 더군다나 신궁이니까 더 좋아하죠. 그래서 동업을 하다가 사업상 돈을 많이 깨먹은 그런 대한이 돼요. 그 대한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용띠와 소띠가 이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는데, 그 피해를 입힌 띠와 관련된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한번 보는 거죠. 용띠는 여기고, 그죠? 용띠는 진궁이 여기니까요. 소띠는 여기죠. 축궁이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진궁하고 축궁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한번 보자고요. 자, 정미대한이요. 정미대한이며 천부가 주성인 대한이다. 사방을 보면 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이제 일단 자보화가에 록존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고 록존에 돈도 있으니까 좋아 보이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복선에 자미화건도 있으니까요.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 일단 천부가 관록궁에서 록을 보아서 돈의 창고는 충실해졌죠. 충실해졌는데 겁공을 보아 뭐가 됐어요? 공고가 돼버리고 말았죠. 물론 길성이 있어서 로고까지는 안 됐어요. 공고가 되어 있다. 금고가 털리면 소중히 여기던 금고를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듯이 천부가 겁공을 만나면 고립되는 의미가 있다. 대한이 천이궁의 자함으로 천의적인 측면에서 내가 사회활동하는 데서 고립의 암시가 있다.
봉부관상의 원칙에 의해서 천상을 보니, 자, 천부를 보면 항상 뭐를 보라 그랬어요? 천상을 보라 그랬죠. 천상을 보니 69페이지요. 천상 자체는 록존에 좌보가 있으니까 좋아 보이는 듯해도 천상이 영성과 동공하면서 양타의 협을 받고 있어서 천상대궁에서 무파의 무곡 화기를 보니까 천상이 펴게 되었다. 비록 천상이 자보 화가와 동궁하나 이 화가는 명예 문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천상이나 화가나 다 뭐예요? 명예나 문서를 의미하죠. 재성 무곡 화기의 충파를 받고 있으므로 이익 없는 면에서 허리요 실속이 없는 측면에서 허명이다. 이거 명예니까 명예는 명예인데 허명이죠. 왜냐하면 무곡 화기에 의해서 깨져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허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서는 뭐예요? 잘못된 문서가 되는 거죠. 잘못된 문서. 깨지는 문서. 돈이 깨지는 문서를 가지게 있게 된다. 이상 두 가지 측면을 종합하자면 이유는 천부의 재적인 부분은 고립되고, 그죠? 천부가 돈창고인데 돈창고는 어떻게 되고? 고립되고, 돈창고는 고립되고 천상의 실권과 명예. 천상은 실권이죠. 그러니까 도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실권, 권리가 없어졌죠. 실권, 권리가 없어지고 허명이 된 거죠. 실권과 명예적인 측면은 허명이 된 거죠. 허명은 명예적인 측면은 돈만 깨먹는 허명 허리의 사망과 있게 된다. 왜냐하면 무곡이 특히 돈을 의미하기 때문에 돈을 결절시키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이상 두 가지 측면을 종합하면 이 운은 천부의 재적인 부분은 고립되고 천상의 실권과 명예적인 측면은 돈만 깨먹는 허명허리의 상황만 있게 된다. 자, 대한형로선을 보면 대한형로선은 자 이것도 이런 것도 노기주라고 얘기하는데요. 태양이 지금 형로선에 천량화록과 같이 있으면서 양양으로 록으로 상당히 좋게 되어 있죠. 형로선을 보면 오궁의 태양이 자하고 대궁 자궁은 천량화록이 비추고 있다. 명궁의 정성은 약한데 성계가 오궁의 뭐예요? 일려중천이죠. 일려중천의 성계에다 천량화록의 기라를 보므로 이 경우 노기주 상황이 있기 쉽다. 즉 노복이 주인을 능멸하는 노기주 상황이 되죠. 그죠? 노기주 상황. 노복이 주인을 능멸하니까 인간관계에서 능멸당하고 배신당하고 사기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명궁의 정성은 약한데, 자, 명궁은 지금 천부가 고립의 상황이 되어 있는데 형로선은 천량화록으로 음덕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주객전도의 상황이 그러니까 명궁의 정성은 약한데 형로선이 성계가 오궁의 일려중천 성계에다가 천량화록의 기라를 보므로 이 경우는 노기주 상황이 있기 쉽다. 즉 노복이 주인을 능멸하는 상황이 돼서 주객의 전도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객전도가 되는 거예요. 주객전도. 내가 노복한테 뭐랄까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되게 쉽죠.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선천의 화록이 대한 외궁에 있고 선천의 화기는 뭐가 있어요? 대한 내궁에 있는 게 큰 문제죠. 내궁에 있는데 이는 선천적인 화록이 좋은 것은 남에게 가교. 그죠? 형로선이니까 누구예요? 아랫사람한테 가는 거죠. 노복이니까 아랫사람한테 길상함이 가고 아랫사람한테 길상함이 가고 선천적으로 나쁜 무곡의 화기는 대한 내궁에 있어 화기의 피해를 내가 당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기인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죠. 그죠? 소인을 찾기란 여름이 모기 때와 같아서 부르지 않아도 꼬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저절로 소인배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왜? 노기주의 상황이고 내 사회활동에서 고립이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부관선에서 무곡화기가 깨졌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나쁘죠. 자, 사화를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보면 각설하고 대한사화를 분석해보자. 정미대한의 정간 태음화록이 발생해 거문하기 결과 정간은 뭐예요? 정간은 월, 동, 기, 거니까 태음화록에서 시작을 하죠. 시작은 부질선에서 시작을 해서 그죠?
부질선에서 시작을 해서 형로의 천량 화록이 인자가 돼서 자전으로 2차 발생되고, 그죠? 신궁에 있는 기월을 인궁으로 차성 환궁하면 자궁에 천량 화록이 있으니까 차성 2차 발생이 명천선에 또 움직여지죠. 그 다음에 결과궁은 거문의 화기로 자전선에 있으면서 거문에 의해서 천상이 깨지는 게 이제 명예와 실권이 모두 다, 명예와 권리가 모두 다 깨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게 뭐와 같이, 돈과 같이 다 깨지는 일이 생기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자전선 자체가 지금 거문이 천영, 다라, 경양 이런 식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거화양, 종신, 액사의 형국이 되죠. 거화양, 종신, 액사. 자충수를 두기 쉽죠. 종신, 액사로 자충수를 두기 쉽다. 자충수를 두기 쉽다. 자, 그런데다가 이 거문이 뭐예요? 화령, 협으로 되어 있어서 더더군다나 거화양의 형국이 형성이 되죠. 자, 각설하고 대한사화를 분석해보자. 정미대한이 정간, 태음, 화록이 발생의 거문화기 결과인데 이 거문화기는 술궁에 자하고 천이궁 본래 거문이 타라와 동궁하고 있고 화령협이 되어 있다. 그래서 겉국상 거화양의 종신액사 조합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충수를 두기 쉽다. 어디에서? 전택방면에서. 그죠? 아랫사람이. 이 거문 화기는 해궁 천상을 형기협이 나고 있다. 천상이 형기협인 되면서 사궁의 무파의 무곡 화기는 자연 인동되어 무파상의 파조파가 단오르게 흉한 암시를 인동하게 된다. 천상이 자한궁이 대한 관록궁이므로 사업상 뭐가 돼요? 파조파가 단오르게 이제 뭐가 생기는 거야? 패착, 중도, 좌절, 그죠? 중도, 좌절, 그 다음에 진로 수정, 진로를 수정하고 뭔가 반복적인 계속적인 좌절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파조파가 단어록으로 인해서 패착, 그 다음에 중도 하차도 되고 뭐 중도 좌절도 되고요. 중도 하차, 진로를 수정해야 되거나 반복적인 좌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사실들이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된다. 왜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대안의 발생도 음성인 뭐에서? 음적인 별인 태음에서 발생해서 음적인 별인 거문의 화기로 끝났기 때문에 거문 화기는 암성이니 매우 어두운 별이죠. 71페이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타라도 매우 음적인 별이에요. 음적인 별. 그러니까 다 음적인 별들이 동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천상과 동궁한 영성도 어두운 별로서 부지불식간에 고립되거나 분리되거나 소외되는 의미가 있으니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영성이라는 건 원래 분리의 별인데 이거는 화성은 보이게 분리가 되는 거고 영성은 보이지 않게 분리가 되는 거죠. 암성으로 보이지 않게 분리가 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리가 되는 것이다. 천상과 동궁한 영성은 양타협을 불러들이는 악역을 담당하는데 이 영성 때문에 록존을 지키던 호위군사인 양타는 록존을 갉아먹으려는 영성의 강도와 내통하고 작당해서 천상궁을 붕괴시키는 데 일조한다. 이것이 잠이 드셔서 흔히 회자되는 양타 협살의 패국인 것이다. 여기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양타 협 중에 경향이, 그죠? 경향이 천량, 화록가, 여기 뭐 있어요? 음살, 그죠? 제살, 그죠? 천곡, 뭐, 천허, 이런 별들하고 같이 있죠. 천곡, 천허, 이런 것도 대동하고, 천상궁을 타라와 함께 이렇게 이 천상궁을 압박을 하고 있죠. 천량이, 록이, 경양, 음살, 천곡, 천허, 제살 이런 거를 가지고 천상궁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상궁을 타라 함께 압박해서 록을 아주 아낌없이 약탈해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경향이 있는 궁이 대한이 노복궁이요 선천의 형제궁이다. 즉 노복, 즉 아랫사람이 칼을 들고 자기를 살찌우며, 그러니까 이 노복이 아랫사람이 이 경향의 칼을 들고 천량 화록으로 제 몸집을 살찌우고 있죠. 살찌우고 있으면서 내 관록궁에 있는 록존을 약탈해 가고 있는 형상이죠.
관록궁의 형상이 이와 같기 때문에 이 대안에는 어떤 류의 제휴나 아랫사람과의 사업적인 동합 투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배를 불리우고 나는 돈이 나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72페이지요. 이제 대안의 발생을 다시 더 정밀하게 분석해 보자. 정미대안의 정간 태음하록은 대안 부질선에 있어서 뭐예요? 태음하록이 지금 대안 부질서니까 문서적인 면에서의 기월의 심장불로죠. 문서적인 면에서 기월의 천마의 변동의 발생이다. 기월은 영마고 변동이니까 천마까지 있으니까 문서의 반동이죠. 문서의 발동, 변동. 문창이 있으니 더군다나 더더욱 자, 문서의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주식회사 법인 등의 의미가 있다. 이것이 1차 발생이다. 여기에 이제 문창까지 있으니까 문서인데 이제 주식회사나 뭐 이런 문서와 관련된 일이다. 문서의 변동이다. 문서의 변동이 있어서 그 문서의 변동으로 인해서 자궁, 축궁이 되죠. 여기 축궁. 축궁이 되며 또 진궁이 되죠. 그리고 결과 검은아기가 술궁에 있으면서 해궁을 형기협인시키고 있죠. 자, 2차 발생이 되는 진궁과 축궁에 주의해보자. 이 궁들은 1차적으로 자궁의 천량 화록이라는 2차 발생이 되게 하는 원인 제공.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인자궁이죠. 인자궁. 뭐를 발생시키는? 축궁과 진궁을 발생시키는 인자궁으로. 인자궁은 대한 노복선이고 의에서 분석한 칼을 든 노복이죠. 칼을 들고 자기 배를 찌우려고 하는 노복이죠. 노복으로 이 대안 내 직업상의 재물 약탈을 하는 강도와 한패이다. 이 직업상, 이 내 직업상 이 재물을 약탈하는 이 하라와 같은 한 통속이 되는 거죠. 이러한 천량 화록과 2차 발생으로 인동된 진궁과 축궁은 곧바로 검은화기로 검은화기에서 형기협인의 천상으로 관록상의 양타엽기 파괴로 연결된다. 그래서 이 진술궁 자체가 지금 발생과 결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대안에서는 진년생이나 술년생은 나한테 굉장한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 명천선도 그죠? 깨지게 되는 정부살의 화살위건도 깨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진궁과 축궁 바꿔서 말하자면 용띠와 소띠는 관록궁의 록을 붕괴시키는 원인과 발생을 일으키는 궁선이다. 그런데 이명은 이단에 들어와서 먼저 임진생에게 돈을 투자했어요. 임진생한테. 자, 임진생 제일 나쁘죠? 임진생한테 돈을 투자했어요. 자, 진생이 뭐뭐 있어요? 갑진생, 병진생, 그 다음에 무진생, 그 다음에 경진생, 임진생 이렇게 5명이 5개지 하나 더 있나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임진생 이렇게 5이죠. 그래서 갑진생은 46세고요. 이 당시에. 그 다음에 병진생은 34세고요. 무진생은 22살이고요. 경진생은 10살 아니면 70살이니까 자, 경진생은 빼야 되겠죠. 그죠? 나랑 동업할 정도의 나이는 아니니까 무진생도 그렇고. 그러면 참 임진생이 몇 살이냐면 임진생은 58세예요. 58세. 그래서 이제 요렇게 너무 어린 사람들은 빼고 이제 병진생이나 갑진생이나 임진생이 임진생이 나한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봐야 되는데 똑같이 진생이라도요. 갑진생, 병진생, 임진생을 볼 수 있는데 자, 이 임진생 사화가 가장 나한테 무곡하게 사업적인 면에서 금전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사람이죠. 집에 불리우고 천량화록으로 집에 불리우고 나한테는 재적인 손실을 가장 크게 가져다 줄 인물이죠. 자, 이거는 뭐 안 봐도 알겠죠. 임간 천량 화록으로 치면서 무곡 화기로 결과화 시키니까 나한테 가장 이 사업적으로 임진생은 천량 화록을 움직이면서 무곡 화기를 건드리니까 나한테 가장 금전적인 피해를 입힐 그런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갑진생인 것은 염정화록이 되니까 천이궁을 길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도 되죠. 염정화록에 태양화기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거니까 갑진생이 나한테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히지는 않죠. 병진생은 조금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왜? 천동을 화록으로 움직이면서 염정화기를 건드리니까 병진생도 조금 위험한 구조 중에 하나죠. 이 사람도. 근데 가장 흉한 건 누구예요? 가장 흉한 건 임진생이죠. 그죠? 가장 흉한 건 임진생이다. 자, 73페이지요. 2번. 먼저 임진생의 임간사화를 이 방면에 적용하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임간 천량화록은 이대한의 노복궁 자궁에 떨어지고 결과인 무곡 화기는 사궁에 떨어져서 양타 협살의 형기협인된 대궁 대한 관록궁 천상을 충파시켜 관록궁의 녹존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그래서 임진생이라면 이대한에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고 이 명반의 주인은 노기주로 능멸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된다. 이 사해궁이 대한 거문 화기에서 형기협인으로 동해 있는데 이렇게 동업자띠 천간에에서 다시 인동이 되면 이러한 인연은 관록의 록을 분가시키는데 체명적이다. 그러나 병진생은 대한 2차 발생을 일으키는 궁선의 띠에 해당되지만 결과는 염정화기는 축궁에 있어 사해궁의 무파상의 파괴와는 거리가 멀다. 이것도 좋지는 않지만 무곡 화기를 완전히 깨는 건 아니죠. 그 외에 가능성이 있는 경진생, 무진생 어느 띠도 이렇게 임진생처럼 인동된 궁위를 철저하게 파괴시키지는 않는다. 그죠? 예. 여기다 이제 정년생이면 여기 좀 문제가 되죠. 또 이제 자, 그러니까 진생으로는 이렇고요. 자, 축생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뭐 있어요? 축생. 자, 을축생, 그죠? 정축생, 그 다음에 기축생도 문제 되겠죠? 기축생, 그 다음에 신축생, 개축생 이렇게 있죠. 개축생. 그래서 을축생이 몇 살이냐면 25세. 을축생 이 당시에요. 25세. 그 다음에 정축생 13살. 정축생이 되는 무지하게 나쁘죠. 이것도. 기축생 61세. 그 다음에 신축생 49세. 그 다음에 개축생 37세.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너무 어리니까 빼고 기축생이 제일 나쁘죠. 기축생이 무곡의 기를 움직였는데 무곡의 화록으로 다시 움직여주니까 기축생이 나쁘고요. 신축생도 안 좋아요. 거문의 기를 록으로 움직이면서 다시 록으로 록기전도 결과화하니까 안 좋고요. 개축생도 좋을 리 없죠. 파군의 화록으로 다시 무곡 화기를 록으로 움직이니까 좋지 않죠. 그죠? 그러면서 탐낭의 화기를 건드리니까 좋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생이냐면 기축생하고 그랬어요. 기축생이 제일 나쁘죠. 기축생. 자, 읽어볼게요. 자, 신축생은 3번이요. 신간 거문화록이 대한의 2차 발생선에 있지만 결과인 문창화기가 인궁에 있어. 대안에서 결과 인동된 파괴된 그러니까 사해궁을 움직이는 게 제일 나빠요. 그러니까 신축생도 좋을 건 없어요. 사실은 거문의 기를 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개축생은 개간 파군화록으로 사해의 무파상을 무곡화공으로 파군화록으로 무곡화기를 인동시키니 아주 가능성 있는 띠나 결과인 탐낭화기가 묘유궁으로 대하는 인동궁선과 상관이 없으니 인연이 안 된 거예요. 대신에. 자, 정축생은 73세는 뭐 너무 많은데 정축생 만나도 이제 안 돼요. 정축생 만나도. 마지막으로 남은 기축생은 어떨까? 기축생은 기간 무곡화록으로, 그죠? 기간의 무곡화록을 건드리죠. 무곡화록. 대한 결과로 의해 인동된 사해궁의 무파상에 파조파가 단호록의 성계의 무곡 화기를 직접 인동시켜서 사해파패를 촉발시키는 띠며 결과인 문곡 화기는 또 다시 대한 노복궁으로 가요. 천량화록에 떨어져 있다. 이 문곡 화기는 선천의 천량화록을 인동하므로 결국 이 띠의 결과도 명조자의 정미대한 노복궁에 형성된 노기주의 암시를 인동시키는 띠가 된다. 즉 기축생의 기간 록은 대한 내궁을 붕괴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기간의 화기는 대한 외궁의 노기주 현상을 발생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소띠라면 개축생, 기축생과 동업이나 사업적인 제휴가 있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개축생은 파군의 화록이 되니까 여기가 제일 가장 연결이 많이 될 수 있죠. 있으면 아이로보나 사와의 인동이 강약을 가늠하는 상황에서나 개축생보다는 기축생과 인연이 되어 사업 파폐의 길로 가기 쉬움을 알 수 있다.
이명은 이 두 띠와 동업과 제휴를 통해서 경제적인 박탈과 더불어 배신을 경험했다. 기축생을 무자년에 만났어요. 기축생을. 무자년에 인연이 된 건 왜 그럴까요? 기축생을 무자년에 이러게 되면 노기주 되는 그 유년에 만났겠죠. 그죠? 무자년에. 무간 뭐예요? 무간 탐낭화록으로, 그죠? 나의 제복을, 내 감정을 움직였죠. 무간 탐낭화록으로 내 감정을 움직이면서, 그죠? 무간 탐낭화록으로 내 감정을 움직이면서, 자, 무간 탐낭화록으로, 자, 기축생을 무자년에 만났대요. 무자년에. 그러니까 노복궁 대안이니까 노복을 유리하게 하는 유년이죠. 탐낭화록으로 내 감정의 어떤 잠입화권으로 위건할 수 있는 기분을 느끼게 해서 결과로 어디에 가요? 천기의 화기로 가면서 문서의 변동을 일으키게 하죠. 그러면서 다시 내 제복을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그래서 기축생은 무자년에 대한 노복궁운이자 의 천은상한이 말한 형노선이 된다. 천량화록으로 외궁의 화록이자의 노복에게 이익이 되는 흉한 형노선이다. 여기에 소인의 침해를 받기 쉬운 음살이 자하고 있는 유년이니 이 해에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아랫사람과 인연이 되기 쉽다. 이 대상이 기축생으로 정확하게 의어해서 분석한 대로 주인은 손해나고 아랫사람을 살찌는 이런 띠를 만났으니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과의 인연을 이 태세입계법으로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증으로 자미두수를 분석할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석법이니까 공부를 좀 잘 해두셨으면 좋겠어요.